남편이 암으로 쓰러지자 아들이 통장부터 달라고 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에는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지난달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만난 78세 박정숙 할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다들 그랬어요. 자식들한테 모든 걸 주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그래서 전 비상금을 뒀답니다. 그녀의 말끝에는 승리자와 같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30년간 운영하던 식당 건물을 자녀들에게 모두 정리했다고 했지만 실은 따로 보관해둔 통장이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250만 원의 임대료가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죠. 남편이 쓰러지고 나서 자녀들은 병원비를 책임지겠다며 제 재산을 가져갔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고요. 고령화 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노인 중 7명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후 후회했다고 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80%가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 노년학과 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님의 재산이 줄어든 후 연락을 끊는 자녀가 무려 82%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정숙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지금은 매일이 행복해요. 아침엔 요가하고 오후엔 악기 배우고 저녁엔 친구들과 와인 한잔하면서 영화도 보고요. 이 건물은 절대 팔지 않을 거예요. 제 노후의 진정한 동반자니까요. 놀라운 건 최근 자녀들이 다시 연락해왔다는 겁니다. 제가 잘 사는 걸 보더니 이제는 엄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은 과연 노후에 누구를 의지하고 계신가요? 정말 자녀가 우리의 유일한 의지처일까요? 이번 이야기는 노년의 진정한 행복을 찾은 특별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선택한 노후의 진정한 동반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정숙 할머니의 사연은 특별했습니다. 30년 전 시작한 작은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밤 10시까지 며느리 한 번 안 시키고 남편이랑 둘이서 했죠. 처음엔 월세를 내며 시작했는데 3년 만에 건물주가 팔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7천만 원, 전 재산을 털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 간신히 매입했어요. 자녀들은 몰랐다고 합니다. 제가 이 건물을 살 때 다른 이름으로 해뒀거든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고생해서 번 거니까 나중에 당신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해. 그 말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될 줄 몰랐어요. 남편이 암 진단을 받은 후 자녀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비는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요. 라고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금과 통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그녀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다른 재산은 다 줬어요. 그런데 장례식에도 오지 않고 전화도 안 받고요. 그래도 전 괜찮았어요. 이 건물이 있었으니까요. 경제적 자립은 노후의 안정감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68%가 경제적 자립을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 요인으로 꼽았으며 이 중 40%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경제적 독립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습니다. 박정숙 할머니의 경우 매달 250만 원의 임대료가 그녀의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여기 프리미엄 요양원은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친구들이랑 매일 탁구도 치고 와인 모임도 있어요. 제가 평생 이렇게 호강할 줄 몰랐죠. 그녀의 달라진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처음엔 다들 걱정했어요. 자녀들한테 다 뺏기고 이제 어쩌나 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 요양원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자유로우니까 당당할 수 있더라고요.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물질적 여유를 넘어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을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한 노인이 사회적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더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최근에는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이 다시 연락해왔다고 합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잘 지내는 걸 SNS에서 봤나 봐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들 데리고 와요. 지난번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대단하다고요.
재산과 도움에 대한 의존적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의 관계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는 박정숙 할머니의 선택이 단지 개인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고 가족 전체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편이 암으로 쓰러지자 아들이 통장부터 달라고 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에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만난 78세 박정숙 할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다들 그랬어요. 자식들한테 모든 걸 주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그래서 저는 비상금을 뒀답니다. 그녀의 말끝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30년간 운영하던 식당 건물을 자녀들에게 모두 정리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따로 보관해둔 통장이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250만 원의 임대료가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고 나서 자녀들은 병원비를 책임지겠다며 제 재산을 가져갔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고요. 고령화 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노인 중 7명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후 후회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 중 80%가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서울대 노년학과 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님의 재산이 줄어든 후 연락을 끊는 자녀가 무려 82%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정숙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지금은 매일이 행복해요. 아침엔 요가하고 오후엔 악기를 배우고 저녁엔 친구들과 와인 한잔하며 영화를 보죠. 이 건물은 절대 팔지 않을 거예요. 제 노후의 진정한 동반자니까요. 놀라운 건 최근 자녀들이 다시 연락해 왔다는 겁니다. 제가 잘 사는 걸 보더니 이제는 엄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은 과연 노후에 누구를 의지하고 계신가요? 정말 자녀가 우리의 유일한 의지처일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우리 삶을 지켜주는 방패가 돼요. 자녀들한테 올인하지 마세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그녀는 경제적 안정과 함께 또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저 돈만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요즘은 건강도 챙기고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리고 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중이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요즘 그림을 배우며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고 요양원에서 만든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경제적 안정과 함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공이에요. 자녀도 돈도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고민해보세요.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안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82, 세최영자 할머니의 말씀처럼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공원을 3바퀴씩 걷습니다. 이른 나이에 중풍으로 쓰러져 반신마비가 왔어요. 자녀들은 요양원에 모시겠다고 했지만 거부했죠. 남편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마당에 이대로 무기력하게 살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는 거동조차 힘들었던 때를 떠올리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에 의지할 수도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공원을 걷기 시작했죠. 처음엔 50m도 못 걸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조금씩 매일 걸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실천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위험이 30% 낮고 삶의 질 지수는 25% 이상 높다고 합니다. 최영자 할머니의 사례처럼 꾸준한 운동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정신 건강과 자존감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1년이 지나자 그녀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고 2년이 지나자 더 이상 아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스스로의 의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지금 그녀는 매일 아침 5km가 넘는 공원을 가볍게 걷고 요가와 태극권까지 배우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번 큰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비결이 뭐예요? 저도 어머니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손주들도 절 따라 운동을 시작했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건강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란다. 대한민국 노인의 65%가 자녀와의 의존적 관계를 희망하지만 실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율은 35%에 불과하다는 통계는 경제적, 정신적 독립이 노인의 삶과 가족관계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최영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난 달린다. 내일도 달릴 것이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자녀도 돈도 아닌 바로 내 의지가 나를 지키는 것이다. 그녀의 일기장에서는 또 다른 비밀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나답게 산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그녀의 이야기는 정신적 건강과 내적 안정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단순한 신체적 상태를 넘어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직결됩니다.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이나 타인의 도움만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강원도 춘천의 75세 이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땐 늘 남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제가 저를 위해 살 차례예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게 말해요. 이명자 씨, 오늘도 행복하세요 라고요. 그녀는 웃음이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자녀들 결혼시키고 손주들 키워줬죠. 그런데도 늘 뭔가 부족한 것 같고 허전했어요. 주변에서 이제 편하게 쉬라고 했지만 오히려 더 외롭고 무기력해졌어요. 어느 날 우연히 들른 도서관에서 그녀는 인생을 바꿀 책을 만났습니다. 나이 들매의 미학, 이라는 책이었고 거기서 이런 구절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나이 듦을 축복하라.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 순간 그녀는 울컥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저를 위한 시간은 단 하루도 없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부터 그녀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손주 돌보기를 그만두었습니다. 자녀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손주들을 안 보겠다니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처음에는 가족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도서관에 가요. 책 읽고 글도 쓰고 작년에는 제 인생 이야기로 에세이도 냈답니다. 제목이 75세 나는 오늘도 나를 사랑한다예요. 이명자 할머니의 에세이는 지역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제는 강연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비결은 간단해요.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년기에 자신의 시간과 활동을 우선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7% 높습니다. 반면 자녀나 가족의 요구에 지나치게 자신을 희생한 노인들 중 60% 이상이 우울증 증상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할머니의 변화는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즘은 딸이 제 강연 들으러 와요. 지난번엔 눈물을 흘리며 그러더군요. 엄마가 이렇게 멋진 분인 줄 몰랐어요. 이제는 제가 딸의 인생 멘토가 됐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나 자신을 사랑할 때 찾아와요.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예요. 그 어떤 재산도 그 무엇도 내 마음의 평화를 대신할 수 없답니다. 이명자 할머니의 말씀처럼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깨닫는 것, 그것이 행복한 노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모든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답일까요? 서울 마포구의 80세 김영순 할머니는 가족 관계에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족과의 관계에도 황금률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오후 2시. 이게 저희 가족의 황금률이에요. 김영순 할머니는 독특한 가족 모임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집안이 그야말로 전쟁터였다고 합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이 수시로 들락거리고 며느리는 밥 차려달라, 손주 좀 봐달라며 부탁했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사랑하는 가족인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김영순 할머니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주말 오후 2시, 딱 2시간만 만나자. 대신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자녀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가 왜 우리를 갑자기 멀리하는 거예요? 전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야. 놀랍게도 이 규칙은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이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손주들이 할머니한테 들려줄 이야기를 일주일 동안 모아뒀다가 들려주고 싶다고 하고, 자녀들도 저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화를 나누려고 해요. 특히 달라진 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늘 부엌에서 음식만 하다가 끝났는데 이젠 다 같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요. 손주들이 그러더군요. 할머니가 밥 안 하셔도 다 같이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야기하면서 먹을 수 있어서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노인 중 6명은 자녀와 함께 살거나 자주 왕래하며 도움을 주고받고 있지만, 과도한 의존과 간섭은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자녀와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노인의 48%가 갈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적절한 거리두기를 실천한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30% 이상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김영순 할머니는 이 점을 깨달은 후 가족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았습니다. 평일엔 온전히 제 시간이에요.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고 일요일엔 가족들 만나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찾은 황금률이에요. 이 새로운 규칙은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예전에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정말 편하고 좋아요. 오히려 자녀들이 저를 보고 엄마는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지셨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김영순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은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더 그리워지는 법이에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 숨 막히고 너무 멀면 서운하고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행복한 가족의 비결은 건강한 거리두기라는 걸요. 가족과의 관계는 노년기의 행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희생과 밀착은 갈등을 유발하며 개인의 삶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스스로의 삶을 우선시하는 것이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기에 자신의 시간과 활동을 우선시한 노인들은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감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40% 이상 높았습니다. 또한 자녀와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한 노인의 60% 이상은 가족 관계도 개선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김영순 할머니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지키면서도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비결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떤 균형을 이루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네 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비상금을 숨겨두었다가 당당한 노후를 사는 78, 새 박정숙 할머니, 중풍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은 82, 새 최영자 할머니, 75세의 작가가 된 이명자 할머니, 그리고 가족과의 황금률을 찾은 80세 김영순 할머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관계를 잃는다고요. 하지만 정작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의 가치입니다. 재산을 지키는 지혜, 해영, 건강을 관리하는 의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용기, 그리고 관계를 지키는 거리두기까지. 행복한 노후는 결국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도, 돈도, 건강도 모두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이기 이전에 당신은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이라는 것. 나이 드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잃어가는 것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잃어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만난 네 분의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사랑하고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남들이 기대하는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귀 기울이고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순간, 그곳이 바로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도 이 영상을 공유해 보세요. 함께 영감을 나누고 더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황금기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족, 친구, 지인들과 이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